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메디컬 TV 건강지킴이 안시연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은 감기나 배탈 등 내과 질환을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잘못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나 목 통증, 어깨 질환 등 신체 근육과 관련된 질환들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노현주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어깨 통증과 허리 통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어깨 통증과 허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원장님, 일상에서 진료하실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생활 습관의 변화 및 노화와 연관된 통증을 많이 겪으시는데요. 우선 어깨 통증과 관련된 질환으로 50견으로 알려져 있는 유착성 피막염과 회전근개 힘줄 파열, 석회성 건염 등이 많습니다. 허리 통증으로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질환들이 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먼저 어깨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년층에서 이제 50견이란 질환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50견이란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50견은 흔히 50세 이후의 어깨를 둘러싼 관절막의 노화와 염증으로 인한 비후로 인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어깨가 굳어지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경과될수록 심한 통증과 더불어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50견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50견의 정확한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50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50견 질환을 의심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주로 움직임의 제한이 나타나고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돌릴 때 통증이 있으며 야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에 들기 전에 찾아오는 어깨 통증 또는 잠을 자는 도중에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깰 정도로 야간통이 심한데요. 이유는 50견은 밤이 되면서 어깨 관절에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팔 무게가 그대로 어깨 관절로 전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치료의 원칙은 보존적 치료이며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동적 관절 운동을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90%는 수술적 치료 없이도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회복이 됩니다. 관절 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해 온찜질과 재활 운동을 시행할 수 있고 통증 조절을 위해 약물 치료, 관절내 주사, 물리치료 등을 시행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의 반응이 좋지 않은 심각한 50견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50견과 비슷한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떠한 질환인가요? 회전근개 힘줄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인데요. 이 힘줄이 손상됐거나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40대에서 50대의 경우 어깨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힘줄이 끊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요즘은 20, 30대의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야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스포츠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증상은 어깨와 팔뚝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주로 밤에 아프고 어깨를 올리거나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는데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심할수록 근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고 능동적으로 팔을 올리지 못하는 가성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통증이 거의 비슷해서 오십견인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인지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질환 모두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 질환은 서로 별개의 질환이 아니고요. 오십견의 경우 어깨 관절이 굳어지면서 어깨 주변으로 통증을 유발하는데, 회전근개 손상 시 생기는 염증으로 관절막이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손상이 오십견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오십견이 2차적으로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관절의 경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깨 질환은 목 디스크와 감결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초기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 치료, 관절 내 주사 치료,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 흔히 인대 강화 주사라 불리는 프롤로 테라피, 그리고 체해 충격파 등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석회화 건염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가요? 어깨 관절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어깨 통증을 유발시키는 질환입니다. 석회는 우리 몸에서 뼈를 형성하는 성분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혈류 공급의 장애 등의 이유로 석회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성 석회성 건염과 힘줄의 노화와 손상으로 인한 퇴행성 석회성 건염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통증이 매우 심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깨 석회성 건염이 발생하면 목뿐만 아니라 어깨나 팔뚝 부위에 뻐근함을 느낄 수 있고, 어깨를 누르거나 압력이 가해질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또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팔의 사용을 삼가하고 안정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석회화 건염은 아무래도 어깨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빼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 석회성 건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심각한 상태인가요?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어찌 치료해야 하는지, 수술이 최선의 방법인지 등 치료에 대한 걱정 섞인 목소리로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표현을 하십니다. 하지만 석회성 건염은 심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석회질의 크기가 작거나 힘줄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물 치료나 찜질, 주사 치료, 체해 충격파 치료, 재활 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 노화나 바르지 못한 자세 때문에 일자목을 일으켜 목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최근 스마트폰 때문에 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자료에 따르면 젊은 층의 목 통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 때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도중 자신도 모르게 목을 앞으로 빼고 모니터를 보는 등의 자세는 목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장기간 기기를 사용할 시 목 관절에 부담이 가해지기 쉬운데요. 이런 전자기기 사용 시간 및 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은 젊은 층의 경우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 심한 경우 목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란 고개가 앞으로 빠진 자세로 인해 일어나는 증상들을 말하는데요. 목 통증을 비롯해 목뼈의 정상적인 모양이 어긋나 호흡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고 정상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의 오랜 사용은 일자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자목은 7개의 목뼈와 디스크, 근육과 인대로 구성된 경추가 C자 형태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일자 형태로 변형된 상태로 충격 완화 능력이 떨어져 외부 충격이 척추와 머리로 바로 전해지거나 디스크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납작하게 돼 목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 통증, 팔 저림, 어깨 통증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39%는 어깨 결림을, 24%는 두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손목, 팔꿈치, 눈 통증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목과 어깨의 통증이 같이 올 수 있으며 집중력 저하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되는 목 통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질환이 목 디스크 등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 사용량이 많은 젊은 층의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증상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초기의 경우 자세 교정, 물리치료,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비수술적 요법으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사치료에는 인대나 근육의 힘줄을 강화시키는 프롤로 치료가 있는데요. 인체의 자연적 치유 능력을 약물을 통해 극대화시켜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인대와 힘줄의 손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목 통증이 있는 부위에 근육 인대를 강화시키는 주사요법으로 인대와 힘줄에 포도당을 주사해 염증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자연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인대가 약해져 발생하는 대다수의 근골격계 만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 신경 성형술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을 주입해 신경 주위를 미리 박리해 원하는 부위까지 약물이 쉽게 닿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마지막으로 DNA 주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손상된 힘줄이나 근육, 인대, 연골의 세포 재생 단계부터 관여해 신속한 통증 개선 및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깨를 펴고 턱을 뒤로 당겨 귀와 어깨의 중심선을 일치시키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자세를 통해 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피하며 컴퓨터를 사용할 때 모니터의 위치를 시선보다 높이에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장시간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20-30분 간격으로 목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잠을 잘 때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지 말고 바로 누워 자는 것이 좋으며 메모리 폼 베개로 목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것도 목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 10명 중 8명은 스마트 기기 사용이 목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경추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틈틈이 하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허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허리가 아픈 경우에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어떠한 질환인가요? 척추뼈 사이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젤리 같은 구조물을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 심한 재채기와 같이 갑작스럽게 디스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질 때 디스크 내부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 척수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최근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며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척추 질환이 바로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노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척추뼈를 지탱해주는 인대와 관절이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져 가지고 척추뼈 사이에 있는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이 원인입니다. 좁아진 척추관에 의해 척수신경이 압박받게 되어 허리 통증과 함께 양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질환인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이 두 질환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엉덩이와 다리 전체가 저리고 조금만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쪼그리고 앉아서 쉬어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가다 쉬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허리 디스크는 주로 한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특징이며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면 통증이 심해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은 그 증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가 의심될 때 그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허리 통증이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아픈 증상이 있을 때는 초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세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CT나 MRI 검사와 같은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흔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허리 질환에 관련된 그 진단을 받게 되면 무조건 꼭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이 발생하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병원을 찾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척추 질환의 환자의 90%는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병원을 찾게 되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특수신경 블록 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마비 증세, 배뇨 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어 초기에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수신경블록 치료는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수신경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최신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수술적으로도 효과적으로 척추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라고 해도 아프거나 또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신경블록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C암 장비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하며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시술 시간도 몇 분 이내로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 이외에도 이러한 특수신경 블록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급성 요통, 좌골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을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그 평소에 그 허리 관련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질환은 작은 생활 습관만 변화를 주더라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양반다리 하기, 무거운 물건 들기, 쪼그리고 앉기 등은 디스크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걷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1회 5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 꾸준하게 시행을 하게 되면 척추 근육도 튼튼해지고 전신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척추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의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검사나 수술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게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초기에 전문의를 찾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좋게 합니다. 최근에는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노현주 원장님과 함께 어깨와 허리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는 이러한 질환들은 나이와 연령을 넘어 광범위하면서도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방심한 사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와 사소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신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메디컬 TV였습니다.